네,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이번 달엔 제주 신화를 주제로 책 속의 제주 함께하고 있죠. 오늘 가져오신 책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월 달에는 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우리 제주 신화를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또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꽃피는 봄, 3월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봄이 찾아오면 제주 들판에는 아주 노랗고 또 초록 색깔 물결이 아주 장관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찾아오는 제주의 여신이 있죠. 바로 농경의 여신 자청비가 이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자청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재밌고 쉽게 풀어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현숙 글, 김주리 그림의 내 이름은 자청비라는 책 골라와봤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할망신, 이번 네. 주는 여신이네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살짝 얘기했었죠. 이 농경의 여신 자청비.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이제 책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경 봄풀이 내용이 담긴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세경 봄풀이를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주 재밌게 풀어쓴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는 점이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이 제주 혹은 이 한국의 할망신들을 좀 살펴봤었잖아요. 네네. 오늘 이 책은요, 이 교학사라는 책의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데 우리 결의 여신 이야기라는 시리즈로요. 제주도 여신 신화들을 무려 4권에 걸쳐서 담고 있더라고요. 우선 제주 신화인 삼신할멈과 그리고 또 육지의 마누라 본풀이를 엮은 삼신할머니 저승할머니라는 책이 있고요. 또 제주 신화인 삼공본풀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내복에 산다 가문장 아기, 그리고 제주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신화인 이 원천강 본풀이를 새롭게 풀어쓴 작품으로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세경 봄풀이를 내 이름은 자청비라는 이름으로 풀어쓴 책, 이렇게 4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우리 제주 신화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나와 있다는 점에서 정말 4권 다 모두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표지를 보니까 딱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읽기 참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상상이 되는데 네. 세경 봄풀이를 어떻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냈을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 세경 봄풀이는 봄풀이만 읽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이 책을 좀 더 가까이 접해보면요. 정말 재밌게 풀었었는데요.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농사의 여신이 된 이 자청비의 이야기가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자청비 이야기는요. 매번 들을 때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네. 이 스펙타클함이 무척 재미있는 그런 신화이기도 합니다. 먼저 책 속의 줄거리를 먼저 요약해서 들려드릴게요. 늦도록 자식이 없던 부부에게서 아주 사랑스럽고 총명한 딸 자청비가 태어납니다. 스스로 청하여 태어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청비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문도령과 하인 정수남이도 같은 날 태어나게 됩니다. 15살이 된 어느 날 자청비는 글 공부하러 가는 문도령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단번에 사랑에 빠진 자청비는 남장을 하면서까지 문도령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남장을 하면서 글 공부를 하게 되지만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성인 줄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 옥황은요, 문도령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하늘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이 자청비는 자신이 여성임을 문도령에게 밝히게 되고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또 문도령을 기다리게 되죠. 아니 거의 뭐 지금 동고동락 맹격했을 텐데 문도령이 눈치가 없는지 자청비가 여성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군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운명답게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하늘로 올라간 문도령은요, 사실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 또 한편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인이었던 이 정수남이는요, 온갖 잔꾀를 부려서 이 자청비를 정말 못 살게 구는데요. 결국 자청비는요, 자신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려는 이 정수남이를 결국 죽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청비는
자청비는 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이 자청비는 아주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데요. 마침내 이 하늘로 올라간 자청비는 문도령과 혼인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옥황 이상자의 시험을 통과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재주가 아주 능하고 그리고 또 이 강인한 여성인 이 자청비는요. 남편인 문도령 대신에 또 전쟁터에서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영웅이 됐어요. 네. 네, 강인한 농경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 자청비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섰는지 이제 그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농경의 여신이 된 거죠, 자청비가? 네.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남편이 된 문도령은요, 이 자청비와의 믿음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신뢰를 잊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청비는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슬퍼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실망시키자마자 아주 의연하게 손절하고 돌아서 버리고 마는데요. 또다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가게 되죠. 자청비는요, 하늘 옥황의 난을 다스린 공으로 아주 귀한 씨앗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 인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이 농사의 여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와, 역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쭉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랑을 이제 쟁취해야 하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서 왔는데 결국은 사랑이 다가 아니다. 그쵸,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농사처럼 일궈낸 자청비의 삶이 여러모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자청비 신화가 가지는 이 특별한 의미도 말씀하신 데서 있는데요. 여성이 좀 어떤 그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어진 운명적인 일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나라 할망 신화들을 좀 살펴보면 이 여성들이 대부분 오늘 이제 소개된 자청비 이야기처럼 그려지게 되거든요. 외모로 좀 화려함이나 혹은 아름다움을 그려내기보다는 이 내면적으로 좀 더 강인한 성품을 그려내는 것이 좀 더 특징적이다, 공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들 대부분이요. 자신의 삶을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주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면에서 서양 신화와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이 할망 신화들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금방 이제 서양의 신화, 서양의 이야기와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성별을 구별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접하는 것들이 좀 서양 문화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주나 혹은 왕자 이런 문화들을 먼저 이제 접하고 이 성별을 구분짓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백설공주 혹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네, 왕자가 맞습니다. 와서 키스를 해줘야지만 깨어나고 살아나는 수동적인 형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요,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이렇게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구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건강하지만 않거든요. 이 여성을 굉장히 좀 더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되고 또 반면에 이 남성들은요, 정말 힘이 세어야 하는 존재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일은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길 바라는 지점들이 이 문학계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할망 신화들을 다룬 이런 여신 시리즈 책들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이 자청비 신화, 그 이름처럼 스스로 원해서 이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좀 더 이런 주도적인 면모를 강조해주는 이런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예전 시대에 여성들의 삶이 주체적이길 바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고 희망이었을까요? 몇 수 앞을 내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요즘 바로 바라는 여성상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그러니까 서로가 여성성과 남성성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서로 봐주는 그런 모습이 요즘 더 각광받는 시대에서 이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좋은 교훈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청비 신화가 가지는 또 중요한 교훈, 가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여성이 농경신이 된 것은요, 사실 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자청비가 이 농경신이 되는 대목도 한번 살펴볼 좀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같이 먹는 이 농산물, 사실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간편 조리 키트다, 뭐다 해서 쉽게 사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농산물들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예전만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새싹이 되길 기다렸다가 또 열매나 채소가 되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는 좀 간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 자청비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과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일 모두가요. 어떤 노력 없이 또 어떤 이 노력 없이 결과가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농산물들도 좀 더 귀하게 대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서 자청비가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고요. 요즘 아이들 이 밥 있잖아요. 네. 이거 쌀나무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이제 부모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렇게 씨가 뭐 곡식이 되거나 뭐 채소가 되거나 이런 과정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요즘 워낙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하고 감사한 농산물을 먹고 있는지를 느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청비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청비 신화는요, 많이 알려진 만큼 우리 제주도 내에서 다양한 연극이나 혹은 뮤지컬 또는 음악 공연 등으로 다양한 공연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엔 이 어린이 청소년 뮤지컬이었죠. 그림책 속 제주 신화 이야기로 영등할망과 그리고 자청비 신화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올해는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마구할망이 들려주는 자청비 이야기라는 공연이요. 오는 3월 9일 토요일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공연은요, 이 자청비 신화를 동서양의 아주 조화로운 그 선율과 또 현대적인 안무로 창작한 음악 공연인데요. 책도 읽어보시고 또 주말에는 자청비 신화 공연도 관람하시고 일석이조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내 이름은 자청비를 통해서 뭐 성별, 나이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 굳센 의지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함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